아니, 한글 모르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를 이용해 정부 기관에 취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취업 과정과 채용 과정, 그리고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의혹과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딸 신모 씨를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를 이용해 정부 기관에 취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며 앞서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심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로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했다는 겁니다.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때는 응시 자격이 경제 분야에서 심 씨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로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거나 전공이 다르면 응시 자격을 바꿨고 경력이 부족하면 무급 인턴 경험까지 실무 경력에 가산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3등이던 심 씨가 이후 면접위원 3명 중 2명에게서 만점을 받아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력 산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했고 전공 요건을 바꾼 건 지원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 총장은 앞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찬성했습니까?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딸 장학금 수사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이과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제가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장학금을 하되 받았잖아요. 열람시켜드렸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이 자, 지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예,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이분 제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하겠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인데 심우정 총장 딸 이야기 네, 좀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일부에서는 자세히는 못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있는데 네. 이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에 네. 들어갈 때도 공고가 한번 나왔는데 공고가 한번 철회되고 심우정 총장 딸 맞춤형으로 네. 공고가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뭐 한 8개월 정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공무직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공고가 나왔다가 또 철회가 되고 네. 또 공고가 나와가지고 결론은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공직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혜를 받았다. 네네네. 내지는 네. 불법성, 위법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 네. 아니, 보통은 공지가 있을 때 그 공지에 대해 가지고 막 입시 부정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누가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입시 부정은 우리가 보고 처벌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공고를 바꿔버리는 거. 이번에는 네. 꼴대를 움직여가지고 고관대작의 딸을 네. 맞춤형으로 입사를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렇죠. 아주 의혹이 짙은 겁니다. 의혹. 네. 의혹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 만약에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나라가 네.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우리 네.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의혹들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예. 정확히는 국립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아하.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부가 딱 한 명 뽑았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 외교부에서는 인턴이나 조교, 실습생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별도 공고까지 나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종래에는 그랬다는 거죠? 종래에는 그런 분들의 예.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공고만 그 내용이 싹 빠져서 또 바뀌어. 네, 네. 35개월 가량의 경력 중에 그 내용들을 빼고 나면 8개월 정도의 경력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다 경력으로 인정이 됐다. 입사가 네. 되고. 네, 입사가 됐고 또 그 내용도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예. 분들을 원래 대상으로 첫 번째 공고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철회되고 최종 면접까지 가신 분은 불합격하고 다시 바뀌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뀌어서 공고가 다시 나갔고 이제 심우정 총장 네. 딸 맞춤형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간 거 결국 아니냐. 심우정 의혹이죠. 총장의 딸이 여기에 채용되는 그런 결과가 났었고 또 이제 야. 이런 건 소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석사학위 소지자를 이제 채용을 하기로 공고가 났었는데 심우정 총장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석사 졸업을 하지 않은 예.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취득 예정자. 취득 예정자로 예. 신분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다, 뭐 어디서 봐주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는 부분이 꼴대를 옮겼다. 야, 이거 꼴통인 거는 처음 네.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공정성 이슈의 본질을 야.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들만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 때도 꼴대 한번 옮겼어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 난로 계산하고 법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유독 윤석열 사건에만 이거 시간으로 바꿨다가 또 지금 날로 바꿨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꼴대 옮겼죠. 예, 윤석열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이거 심우정 총장 딸도 똑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 떳떳하다. 아, 와, 이런 입장 내고 있고요.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발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네.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수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 네. 임 차장님,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게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의혹이죠, 어쨌든 아, 비리 의혹이죠, 비리 의혹.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예. 채용 비리 범죄는 사실은 사회에 첫발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죽음으로 모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인 겁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격됐다가 불합격으로 전환된 10대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해서 강원랜드에 4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진 공시생이 또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좌절을 넘어서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성관위에서도 그 세습 채용 또 있었죠. 예, 그런 많이 일들이 있었죠,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인턴 이런 내용들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 집안이 파도 괴담인 집안인 게 뭐냐면 심우정 총장의 딸이 부모 재산이 110억에 달합니다. 예. 108억 가까이 돼요. 지금 상상도 못할 할아버지는 돈인데. 심대평. 예, 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 충남지사. 예, 충남지사 네, 할아버지 당대표까지 심대평. 하셨던 분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살론 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신용자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 들어가고 대치동 이제에서 일을 시작할 때 햇살론 대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족 재산부터 탈탈 털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 그리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 탓에 부모의 지원 받기 어려운 사람들, 예. 아니면 가난한 서민이자 사회 초년생들인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햇살론 뉴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심우정 총장의 딸이 햇살론 뉴스
그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특례 이상한 대출을 거죠. 받았다. 네, 이상한 그 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만약에 어떠한 특혜나 편법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정말 서민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 거죠. 근데 이 심우정 총장은 사실 즉시항고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란 수계를 석방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역사에 죄를 물어야 될 네. 상황인데 지금 딸 문제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말 어느 한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커리어 만들고 어떤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 자체가 지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 잘 만났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한 공정을 파괴하는 일인데 이걸 만약에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했다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물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수사가 필요하고 저 주변에서는 이런 사안들 들리면은 일단 뉴스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봉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특혜를 받은 곳이 국립외교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서 네. 심지어 다른 나라와 뭔가 교역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 앞에서 이제 얼굴이 돼야 할 외교부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혜가 채용이 네, 됐다라는 건 공무직.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경력으로 인정된 내용들이 이제 특정 교수의 연구보조원 이제 이게 정해진 출근 같은 일정 없이 그냥 단순한 조교 같은 역할만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길게 인정이 됐고 좀 의심스럽고. 네,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 원래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는 인턴십 대학 학부 재학 시절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공고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거를 철회를 하고 이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을 포함을 시켰는데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출근도 없이 재택으로 상당 기간 근무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력이나 경험들이 쓸모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했던 경력들이 정말 그 직위를 유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면 수긍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직무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이상하게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는 우리 청년들의 심정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에 앞뒤를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지 좀 이 내용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고를 막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나온 거기 때문에 의심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미심적인 부분들 많으니까 결국 수사 필요하겠죠? 우리 예. 임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너네 조국 털 때는 시원했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만큼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이죠. 네, 그게 공정인 거예요. 조국 탈 때는 시원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사람들 보기에. 그때 언론이 또 엄청 도와줬거든요. 언론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 그 짜장면 먹었습니까? 짬뽕 먹었습니까? 이거 SBS 기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물어본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 그 사진 아직도 볼 때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때만큼만 해라. 전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뭐 진영 떠나서 다 잘못은 잘못으로 우리가 네. 봐야 되는데 네. 잣대 똑같이 적용해라. 잣대 똑같이 적용해야죠. 잣대 똑같이 언론도 해라. 똑같이 적용해야 언론도. 되는 거고요. 예, 우리 봉 위원장님도 요 이슈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잣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예. 개인적으로 아직 의혹이지만 판단하기엔 조국은 꼴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근데 이런 부분에 그런 있어서 혐의는 없었죠. 네, 그런 내용들 은 없었습니다. 꼴대 네. 바꾸기. 네. 그래서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이건 이런 정말 부분들은 믿기 어려운 그 일입니다. 국가의 채용 시스템 내지는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교부 관계자들도 수사해봐야 돼. 이건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다 수사해야 됩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동조했는지 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네, 이렇게 누가 할수 동조했는지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네.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어쨌든 국회 외통위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거 정말 이거는 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과 이 땅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에 꿈을. 대한 국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아니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공고 왜 냅니까? 그냥 네. 공고 없이 뽑지.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할 거면은 물론 네.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공고 없이 뽑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만은 네.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하고 네. 공고를 또 바꿔서 결국에는 권력자의 딸을 많이 뽑는다면 예.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하는 거고
결국 공직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청년들이 있을 가장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한 사건이기 예. 때문에 네.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렇죠. 사안입니다.